영어가 필요한 사람만 배워서 쓰면 되지 왜 온 국민이 다 영어를 해야 돼? 낭비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영어를 현재 할 줄 모르면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 나는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이러는 분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보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옥거일 선생님의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그야말로 영어 공용어화 아니면 영어 공용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서 뜨겁게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옥거일 선생님은 영어 공용화 주창자 쪽이었고, 당시에 조선일보 이런 주류 언론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는 쪽은요, 아무래도 경제성 쪽을 생각을 해서, 다른 이제 반대 진영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아니면 애국주의자들 중심으로 일종의 이제 국수주의까지 편승을 해서, 그러면 민족어는 어떡하고, 왜냐하면 이쪽에 조금 안테나가 작동됐거나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했던 분들은 직감적으로 느끼시는데, 이제 손을 쓸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누구나 어느 한 사람, 양손잡이도 개중에는 있지만 얼마나 동등하게 양손을 똑같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몸은 대칭 구조이기는 하지만 힘을 쓰는 게 작용과 반작용, 야구든 활쏘기든 뭐든 간에요, 완전 대칭은 안 되죠. 씨름을 하더라도 고개를 맞대고는 못 하잖아요. 이제 서로 고개를 비벼놓고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런 오른손잡이이거나 왼손잡이이거나 이렇듯이 언어가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하나가 강력하게 모국어이면 나머지는 외국어가 돼서 마치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처럼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는 거의 본능적인 스킬, 아주 육감적인 스킬이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존에 유리해서 이제 진화가 그런 쪽으로 된 거잖아요. 눈도 모르는 사람은 눈은 두 눈이 똑같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주안, 마스터라이가 하나 있고, 보조안이 거리를 측정해내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정확하게 거리 감각을 익히게 되잖아요. 손잡이처럼 아니면 시력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더 그런 거죠. 이제 발도 그렇죠. 축구 선수가 오른발 킥이 더 잘하는 사람, 왼발 킥이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적이 있고, 물론 이제 두 발 다 잘 쓰면 좋겠지만, 어쨌든 언어, 모국어는 특히나 이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잘 쓰면 도저히 다른 쪽은 소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조기 유학이라거나 이런 차원에서 약간 외국어를 그래도 상당히 무난하게 하는 정도, 그렇지만 완전히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국어와 외국어가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상당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수 박정현 씨 보면 여전히 한국어가 서투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 면에서 박정현 씨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한국 가요, 한국 노래를, 케이팝을 부르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소화는 해냈고, 그래서 한국 내 발판은 잘 쌓았지만, 비긴 어게인 시즌이라거나 이런 데 팝송을 부를 때 다른 한국 가수들과는 달리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굉장히 나타나잖아요. 발음에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하던 박정현 씨를 보면서, 역시 한국인이고 그 정도 하면 한국어도 이제 극복해서 완전히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요. 아니면 슈퍼스타 K에 나왔던 존 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영어가 더 편한 상황이니까 영어를 오른손잡이가 하듯이 하고, 한국어는 그 친구에겐 왼손 같은 상황이었는데, 노래를 하다가 노랫말 중에 밀쳐도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이제 밀쳐도 나에게 다가오고 이런 의미의 밀쳐도 이러는데,
이거를 외워서 한국어를 노래를 하다 보니까 밀처도를 첨일도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아무리 곁듣든 뭐 하든 간에 밀처도라고 바로 알아듣고 말하고 다 하지만, 그 친구 같이 한국어를 외워서 노래를 하면 밀처도를 첨일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어 공용화를 도입을 하면 결국은 그런 학자들이라거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민족어로서의 한국어가 이제 위태로워질 거라 하는 예상은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 2세대, 3세대 같으면 벌써 1세대, 1.5세대 넘어가다가 2세대부터는 영어로 이제 갸우뚱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모국어가 되고 집에선 부모, 조부모가 한국어 쓰는 걸 언뜻 듣지만, 어쨌거나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은 아빠가, 엄마가 영어를 못하면 이제 창피해하기 시작하죠. 학교에 오고 그래서도 선생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렇게 모국어의 전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렇듯이 실제로 성년기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에 넘어가서도 완전히 젖어들어서 영어가 모국어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국어가 어색해지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강화되는 게 언어의 특성이어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용화를 도입을 할 때 고민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해서 익히지, 영어를 쓸 수 있는 실력을 만들지,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영어 공용화를 얘기할 때 염려하는 사람들의 주류는 영어를 어떻게 다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 그거 어렵잖아, 그래서 힘든 거 아니야, 이 식인데, 그거는 말레이, 싱가포르, 홍콩처럼 사회 저변에서 영어를 쓰는 것이 일상화 아니면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영어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그 전에 공약 개발에서라도 영어 공용화를 집어넣어서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그리고 당선이 되시면 세종시대의 집현전과 한글 창제처럼 국립영어원을 만들어서 영어 구사 능력을 보급하는, 한글 창제 시대에 여러 가지 훈민정음 해례본 뭐 이렇게 언어를 문자 체계를 보급하려고 했듯이, 그 당시는 사실은 문자만 보급하는 거니까 그나마 나았는데, 지금은 언어를 보급해야 되니까 이제 문자 체계라면 읽고 쓰고 거기까지가 문제겠죠. 언어는 이미 말하고 듣고는 한국어로 이제 말하고 듣고는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은 할 문자가 없어서 중국어라는, 한자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서삼경, 논어맹자 뭐 이런 거 읽던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어 원서 잘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에 시험을 합격하고 공무원 급제를 하는 거라면 영어 보급은 문제없이, 영어 구사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국립영어원을 설립을 해서 국민들이 영어를 쓰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금세 바로 가능 영어 바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선 선거 운동 삼아서 열심히 하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거죠. 영어를 배워서 구사하는 자체는 문제 없는데, 현실적으로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족어로서의 한국어가 쇠퇴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죠. 영어의 세력이 주도적이 되고 우월해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하기에, 아니면 실용 영어를 구사하기에 문제 없는 정도까지를 영어 공용화에
목표점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민족어의 쇠퇴 소멸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는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영어가 필요한 사람만 배워서 쓰면 되지, 왜 온 국민이 다 영어를 해야 돼, 낭비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영어를 현재 할 줄 모르면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 나는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이러는 분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보죠. 운송수단 중에 어쨌든 새로이 자전거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뭐 지금은 뭐 고급 자동차, 항공기 다 있지만, 어쨌건 경제학처럼 일정하게 조건을 주었을 때 걸어 다니기만 하는 사회에서 자전거가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거리를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잖아요. 뭐 배달을 하든 빨리 어디를 가든 간에. 근데 자전거를 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못 배운 사람들은 걸어서만 가려고 하죠. 겨우 뜀박질 정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전거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빨리 움직이고 멀리 가고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도로까지 아스팔트로 잘 깔아 놓으면 훨씬 빨리 훨씬 멀리 달릴 수가 있죠. 이동의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전거가 없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있는 것이 훨씬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걸 아예 생각조차 못 하지만,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멀리까지 얼마나 빨리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과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 사이의 실력의 차이는 대단한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30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잠깐 요령을 익혀서 중심을 잡으면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도 그런 거죠. 영어도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금세 할 수 있는데, 너무 질에 겁을 먹고 이제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일종의 합리화로서 영어 배워서 뭐에다 써? 쓸 필요가 있는 사람만 배우면 되지. 그렇지만 자전거처럼 영어도 할 줄 알면 엄청난 세계가 열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필요한 사람만 배워서 쓰면 되지, 왜 다 배워야 돼, 국력의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죠. 조선 세종시대에도 그랬죠. 한글 굳이 뭐 필요해, 똑똑한 사람만 한자어로 쓰고 국민들은 나몰라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지만, 한글이 도입이 되면서 당시에 조선 반도 내에 기록과 지식 정보의 전달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랬듯이 생활의 울타리가 한국 내, 한반도 내에 머물렀던 시절에는 한글 창제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그러한 생활 영역 아니면 성장의 바운더리가, 경계가 이미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넓어졌잖아요. 국제화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그랬다면 세종시대의 세종대왕이 느꼈던 한글 창제의 필요성이 오늘날은 영어 공용화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일을 하자면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고, 영어로 이메일을 읽어야 되고, 영어로 상품 카탈로그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회사 내가 구입하거나 매입하거나 수입하거나 할 홈페이지에 영어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BTS를 꿈꾸고 블랙핑크를 꿈꾸자면 영어가 잘 되는 게 훨씬 낫죠. 블랙핑크에서 제니, 로제, 리사, 영어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또 재밌는 영상이 최근에 하나 올라왔었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어디 모여서 이제 지수가 그러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제가 여의도 이래요. 그러니까 여의도래 이러니까 다시 로제가 연희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희도래 또 이렇게 이제 지수 제니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데 뭐 하는데 해서 겨우 알아낸 게 연희동. 이제 외국어라는 거 모국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로제 입장에선 영어는 편했지만 한국어에선 양당 간에 어느 쪽이 편하면 어느 쪽은 불편한 이런 상황 같은 거, 도아니면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지수처럼 영어가 띄엄띄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공용화는 결국은 꼭 필요하다. 경계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그만큼 자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고 실제로 접근 가능해지고, 그래서 성장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아니면 지탱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후보 캠프에서든 영어 공용화가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 제가 보급은, 영어 구사 능력의 보급은 제가 한다, 그것도 바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영어는 바로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대의 시대정신이 한글 창제였다면 오늘날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을 영어 공용화 국가로 만든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해 나가보자, 그런 생각에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어 공용화 시대의 명과 암, 이런 부분, 민족어의 쇠퇴, 쇠멸,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